이게 아마 역대급 미스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용산 국방부로 가는 것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뿐더러 당장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한 3, 4년짜리이다. 왜냐하면 수도를 지키는 방공망, 미사일, 모든 경호, 군부대까지 다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 국방부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 현지 답사를 갔다고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접기도 힘든 게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큰 아젠다로 딱 섰어요. 이게 첫 번째. 섰는데 이게 당선자 입장에서 한번 이걸 돌이키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쉽게 돌리기는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도 한 2년 넘게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 뒤에 광화문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위원회 그 유홍준 교수 이런 장관들이 막 1년 반, 2년 동안 아무리 영역 연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방부 청사 3월 말까지 비워라가 핵심이더만. 그러니까 2주에 2주. 그러니까 계집도 그렇게 안 뺀다며. 하라고 냅둬도 된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파트 한 채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트럭 한 대 불러가지고 짐 싸가지고 그냥 소파 넣고 PC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장이 선 줄 알았나?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십억 됩니다. 100억은 조금 안 되는데 몇십억, 그러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인수위원회 일하는 사람들. 그 돈 말고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국방부 나가고 새로 들어가고 설비 꾸리고 하려면은 최소 1, 200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땅도 가진 거 많으시고. 그 사비로 하면은 나중에 그 국고로 보존해 준다고? 그런 절차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방송이나 제가 했던 방송에서도 국방부로 가는 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건 첫 번째인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한번 해보면 40억 정도가 맥시멈 쓸 수 있다며 인수위가. 예. 40억 정도를 맥시멈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권들이 한 20억 정도를 쓴대요. 취임식 할 때. 그나마 문 대통령은 불쌍하게도 그게 없어갖고 아예 그걸 안 썼어요. 문 대통령은. 인수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로 옮기는 그 비용 자체에 대한 자기가 예산권이나 편성권이 없는 상태에서 나 그냥 국방부로 갈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했어. 그럼 봄꽃이 언제죠? 이제 필 텐데 피고 있던데. 봄꽃이 졌다고 말할 때 지는 거지. 그러니까 봄꽃이라는 게 5월 달까지도 필 테니까. 아니 봄꽃이라고 했지 몇 년도 봄꽃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세웠던 목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거. 물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현장 답사가 외교부 건물도 있어요. 예. 광화문에 가면 있잖아. 외교부 건물이냐 원래 광화문의 정부 종합청사냐 이건데 둘 다 안 되는 걸로 하고 경호 문제 때문에 도청에 문제가 있대. 그렇게 근접이면 국방부로 들어가는 건데 국방부가 지금 만약에 건물이 비어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비어 있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경호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데 2주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임 전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취임 전이면 5월 8일, 9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집무실을. 예. 그럼 그 2달 사이에 그게 지금 다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파란 지붕에 청와대라는 그 큰 건물 하나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 가장 단적으로 청와대 근방에 그 옆에 마을들은 높은 건물이 없어요. 고도 제한이죠. 아시다시피 고도 제한 때문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고도 제한을 왜 두겠습니까? 방공 시스템이 있다고. 군사 시설들이 그 청와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공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고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까지 다 그러면은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2달 만에 하냐고.
아이고 사드 용산에 배치하게 생겼네. 아니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아 그럼 혹시 공사가 지연되면 5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 오면 공사 중이라는 국방부 들어가서 노란색 공사- 안내판을 이쪽으로 네.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 중.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은 딱 물러서야 되는데 윤석열 캐릭터가 그게 아니잖아. 해내고 말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해내고 말 거라고. 그러면 진짜로 취임도 되는 거죠. 취임도.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 예산 새끼 화이팅. 예산 집행이나 편성이 예를 들면 국회에 무슨 뭐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인수위의 대부분은 결정은 현재 청와대가 해야 되는 그런 네.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개념 없는 걸 떠나서 이런 무도한 짓을 딱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 한 발짝도 들어가기 싫다.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나는 급살만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결론이 내야 되는데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문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인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 그 산하 그 10개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그 자리에. 그 부대들이 다 이동하려면은 결국에는 원래 예상이 없는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탈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윤석열이 국방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국방부는 일단 어디로 갑니까? 텐트 쳐야죠. 국방부 해체. 잘 네. 봐봐. 텐트 쳐야지. 뭐. 선제 공격 어떻게 해요? 뭐 선제 이제 타격. 일부 분들은 이제 이게 일종의 국방부 이사 같은 거나 청와대도 이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권을 노린 뭐 건설업자들의 뭐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일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일단 보고요. 장모님이 어, 또 투자를 하셨나 그러니까 보다. 여기 무슨 공모로 뭐 이사갈 업체, 인테리어 업체, 뭐 건설 업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보안에 관련된 청와대고 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어서 이걸 선정하고 뭔가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은 뭐 하더라도 그것을 이전화해서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는 한 발자국 들어가기 싫다. 급살 맞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건 제 뇌피셜이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골 때린 상황이 오는 이런 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 되게 궁금한 게 뭐 이사를 가냐 비우냐 이것도 그렇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지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는 앞으로 이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건가? 거기를 차로 왔다 갔다 하기는 여러 명 힘들게 할 텐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매일 어떨까?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거기다가 숙소 하나 만드는 걸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인수위 쪽에서도 이거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 아니다는데 일부만 그걸 엄청 서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km가 고도 제한 구역이나 군사 제한 지역이거든요. 뭐 비행 제한 구역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이 어떤 개발 제약을 하는 건데 용산 그 기지로가 들어가게 되면 강남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전체도 포함되고 강남 일부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할 거라고 봐요. 여기 그러니까 윤석열이 용산으로 가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분은 스스로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자체는 포기하지 않겠지. 근데 윤석열을 둘러싼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들어오는 민원의 압력 크기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디오를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요. 무식한 게 용감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신념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청와대 구조를 대략 만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건 국방부죠. 요거요. 청와대 가본 사람 한 발짝이라도 발 들여보잖아. 청와대 입구까지만 가봤죠. 저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 PD 니 가서 들고 뭐하냐? 여기 여민 3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영풍문이라고 있어. 영풍문 알지? 알죠. 본 적 있죠?
이 건너편에 청와대 앞 광장에 그 기념품 파는 가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지금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사람 안 가본 사람이야. 안 가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청와대 건물이라고 하는 게 맨 위에 본관이라고 쓰여 있는 그 건물이에요. 파란 기와집으로. 그게 청와대라고 불리는 거고 그 옆에 오른쪽에 박근혜가 TV 보느라고 못 나왔던데 안 나왔던 데가 바로 관저가 걸어서 한 5분에 1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대통령 그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여민관으로 내려왔어. 이 본관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여민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서들이랑 1분 안에 거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막 탁현민 등 빡쳐가지고 막 뛰어서 논란이 몇 초, 됐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무속대문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속대문 맞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예상권도 없고 예를 들면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가 또는 인수위원회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나 사무실 이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어. 초월적인 거라고. 예. 월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 그리고 이게 무속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합리적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뭐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방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사면을 압박하는 것도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도 무속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겁이 많아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왜 무섭냐면 청와대라는 공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검찰청 앞에서 우리가 시위했을 때 그거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봤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싹 다 사법 처리할 대상들인데 국민들이 겁이 없다고. 국민들이 겁이 없다는 그 말 속에 윤석열의 공포심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겁 없는 국민들 많이 보시겠네요. 야, 용산은 시위하기 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땡큐죠. 이태원에서 막 외국인들도 막 가서 같이 영어로 막 시위하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겠네요. 좋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무리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라고요. 대통령 경호처장 1순위 인물이에요. 김용현.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그 윤한홍이라고 윤핵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뭐 권성동, 장제원 이야기하지만 숨어 있는 곳에 윤한홍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김용현 두 사람이 국방부를 가서 3월 말까지 청사 비우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무해본 놈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 같은데?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 가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거기를 비우다마다 하는 말을 할 수 이거는 이미 불법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관련 법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예비역이잖아. 군인도 아니잖아. 뭐 명령권이 있는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점령군이야. 예. 점령군. 근데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는 그게 2달의 말미를 주든 6개월의 말미를 주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게 국방부라는 건물이 그냥 각 책상 하나씩 올라가 있고 그 책상 위에 PC 한 대 올라가 있고 이런 행정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국방부는 군 그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보 자산이나 어떤 그 정보 이렇게 기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통신 설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청와대 밑에 지하 벙커를 용산에다 다시 한번 만든다고 그 청와대 지하 벙커를 파서 들고 가야지. 청와대 지하 벙커가 말이 좋아서 벙커지 필요한 경우에는 저기 미사일이 와도 직격에 견딜 수 있게 된 건데 그걸 2주 안에 2달 안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산 지하에다가 국방부 지하에다가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결국은 못 가요. 정말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청와대로 끌려갑니다 이제. 아니 진짜 산소 껍질도 벗긴 애들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못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가 결정권 자체가 없는 자가 안으로 낼 수는 있지. 우리 인수위에서
내가 취임한 이후에 이거 옮기겠다라는 장기적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대공 방어망 같은 또는 정보망 보안망이 다 깔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옮기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윤석열의 최초의 첫 번째 좌초가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봐. 이제 우리가 좀 너른 마음으로 이게 윤석열 급살 맞지 말라고 큰 구슬 한번 하라고 이렇게 알아서 생각해 하겠죠, 주는 거 아니 검증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가. 롯데호텔에서 자고 저 출퇴근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 청와대 들어가기 겁나면? 아, 저는 되게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죠. 윤석열은 청와대에 한 발도 들이기 싫었다. 그래서 옮기는데 그 청와대를 옮기는 거를 마치 포장 이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 근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어떤 명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도구 사운드 얘기를 하면서 취소할지 모르겠네요. 행운아 미안해 개소리야.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이거 음. 아니 그러면 국방부 건물이 겉에서 봤을 때 안에 사람들이나 있는 것 같지. 그 안에 있는 통신 시스템이면 그런 것들을 뭐 하나 그게 무슨 집에 있는 저기 뭐지 인터넷 광통신 분리하듯이 분리하고 옆에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기사님 불러가지고 좀 아니, 옮겨주세요. 아니 우리 동네 동사무소 이전하는데도 임시 천막 건물로 2달씩 있다가 넘어가고 그래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좌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정부는요. 뭔가 야심차게 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국민 중에 청와대 돌려주면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의미 없는 짓이야. 예. 왜냐하면 청와대 돌려준다는 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일부는 청와대 들어가서 경내 관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같은 청와대는 아니에요. 그 청와대가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막 국방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방부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뜬금없이 서울에 무슨 막 교통난 야기하면서 보안 사항, 경호 사항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밀어붙이면 지가 죽는 길이지 우리가 죽는 길은 아니야. 네. 하물며 돈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자가 비전을 발표할 수 있다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살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습니다가 이게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기 싫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차라리 어디 세종 같은 데도 차라리 옮긴다 그러면 지역- 명분도이라도 있고 그러면 나 응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명분이라도 세종으로 간다 있고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용산 이상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동 검찰청 청사로 가서 그냥 검찰총장 겸직해. 근데 이제 용산이 딱 지도 펴놓고 보면 터가 좋긴 합니다. 배산이 임수. 앞으로 이제 그 큰 강이 흐르고 뒤로 산이 있고 그 숲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근데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가 안 되니까 아니, 차기로 용산. 광화문 안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 이미 다 알고 있지 모을 수가 없죠. 불가능. 문재인 정부가 그 2년 가까이 연구 영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아, 난또 사과까지 한 상황이. 모질란 사람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용산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배산임수의 좋은 터는 아니야. 왜냐하면 외세가 항상 침탈했던 그러니까 곳이거든. 거기 피가 너무 많이 배산 흘렀죠. 임수라 네. 좋은 터라는 거 일반인의 관점이고 내가 살기는 저기가 뷰도 좋고 산책도 하기 좋고 괜찮겠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 들어갈 만한 터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와대가 광복이후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네. 바뀌어 있단 아니 이미 모든 구조들이 개발이 돼 있단 네, 말이에요. 배치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청와대가 갑자기 쏙 빠져나가 버린다. 이거는 거의 뭐 사람 심장을 다 대다 붙이겠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윤석열이 성공시킬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당선인 경로 왜 못하냐 하다가 성정에 사과도 안 할 거예요. 아니 개사과. 그러네. 인데 김건희가 대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제 개사과 가면서 그러면서 초장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기대치가 없는 정권인 건 사실이잖아요. 저번에 그 여론조사 몇 가지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에서 국민들 원하는 쪽으로 사실은 이게 국민의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내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은 청와대 돌려받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금도 충분해. 대통령의 권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국민들. 네. 청와대 지금 쓴다 그래서 그게 권위주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문제는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민생 챙겨야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김치찌개 먹으면 그게 민생입니까? 국밥이었죠. 아니 오죽이 저기 뭐야 뭐 이제 차마 말을 못하겠네. 오죽이 할 말이 없었으면 김치찌개 먹는 거 가지고 기사를 내고 윤석열이 목욕탕 간 거 뭐 국밥에 후추를 직접 쳤다고. 뭐 깜짝 놀라 목욕탕. 아유 뭐 당선자님 외람되어 나가 정말 외람되는데 뭐 안 그 새끼 그 어디 기자였지? 나오더라고요. 어딘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YTN 맞네. 고소한다는 말만 나오고 아, 그래요?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디 기자인지. 내가 개인인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좀 껄끄러운 질문할 때 쓰는 용어. 그렇죠. 대통령님 사석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석에서 외람되는데 혹시 대통령님 지금 배 나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야. 기자는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잖아요. 아니 왜요? 어디 갔냐고 왜요? 어. 어디 뭐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도대체 그 외남 기레기들의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아니 외람되지만 세상에 아이고야 이게 왜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정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민주정권은 기사를 잘 쓴다고 해서 뭘 챙겨주지 않잖아요. 뭘 잘해준다고 뭘 챙겨주는 게 않잖아. 근데 쟤네들한테는 잘 보이면 무럭무럭 자라서 만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 언론 그쪽에다가 기사 좋은 거 써주고 달콤한 거 써주면 공천도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이권관계에다 끼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게 맨날 해봐야 나는 이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정말 마음속에 존경심 하나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정말 저쪽은 구체적 이해관계. 예. 아 내가 잘하면 이익이 생기고 못하면 손해가 생기는. 그거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 외람 이야기 듣고 그냥 논평 가치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유 그지 같은 새끼들 진짜. 내가 상대방한테 좀 어려운 대상이 이 질문을 받으면 좀 내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 단서거든요. 기자는 절대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기자로서 가치는 없는 거야. 빨아줄 마음이 있는 건데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를 전제를 까는 게 외람되지만 이렇게 참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새끼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트라우마가 생긴 게 그 기자의 그 발언을 본 다음부터 정말 뉴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믿지를 않게 되니까 예.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용산 못 간다. 못 가면 못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책임론에 입사이고 이게 정말로 취임덕인가요? 네. 참. 용산 못 가. 결국은 못 가. 내가 용산 갈 권한도 없고 이명박 사면이든 용산으로 가든 취임한 후에 지가 결정하는 거지.